자, 이용사 필기시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공발 시 손님의 얼굴이 각진 얼굴일 때 가장 적합한 가르마는 2대8 가르마는 어떤 얼굴이죠? 긴 얼굴. 7대3 둥근형 얼굴일 때, 그 다음에 4번 5대5 가르마는 계란형 얼굴일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3번 6대4 가르마가 되겠죠. 3번 체크하고 다음 번. 2번 빗을 대고 가위가 동시에 올려치면서 커팅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실기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알다시피 빗이랑 가위랑 동시에 올려친다. 그러면 싱글링이 답이겠죠. 근데 다른 보기도 보면 슬라이싱은 뭐냐? 사선으로, 가위가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치는 거다. 그리고 트리밍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볍게 정리. 가볍게. 틴닝은 뭐 아시죠? 답은 1번. 3번 볼게요. 두 발 끝을 붓 끝처럼 점점 가늘어지게 하는 기법. 붓 끝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문제에 답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답은 4번입니다. 다른 것도 보면 틴닝, 순만 감소, 길이는 유지하고, 스트로크는 모발 끝에서 여기서부터 모근으로 커트하는 방법. 연속깎기는 싱글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4번. 4번 볼게요. 비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트리트먼트. 주는 문제죠. 비듬 제거. 덴드로프가 비듬이라는 뜻이죠.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5번 면체 시술 시 얼굴에 스팀 타올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거는 실기 수업 때도 이야기했었죠. 1번 손님의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주된 이유니까 다음 보기도 볼게요. 손님의 피부 감각을 둔하게 하기 위해서. 둔하게면 냉타올을 쓰겠죠. 냉타올. 3번 손님의 피부를 경직하기 위해서. 4번 손님의 수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죠. 수염을 부드럽게 해야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덜 할 테니까. 정답 4번. 6번 볼게요. 아이론의 가장 적당한 온도는? 이거는 사실 답이 너무 명확하게 책에 나와 있는 문제라서 3번입니다. 다음. 자, 이용사를 바보라고 한다. 이용사 어원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이것 또한 이론책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죠. 정답 1번.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스캘프 무슨 뜻이에요? 두피. 트리트먼트 관리. 두피 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두피의 성육을 조장. 그래서 성육이라는 거는 성장이랑 같은 단어예요. 자, 먼지나 비듬 제거 맞죠? 두피 관리하는 거니까 두피나 두발을 윤택하게 함 맞죠? 두피 및 두발의 청결 유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맞고 얘는 아니니 정답 1번. 9번 볼게요. 우리나라 단발령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사실 이거는 설명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암기해하는 문제라서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다음 중 정중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중선이라는 건 얼굴이 이렇게 있고 코, 눈, 입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기가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탑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골든 포인트, 그 다음에 뒤통수 보면 여기에 백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 이쪽에 네이프 포인트. 얘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게 정중선이고. 그렇다면 답은 자연스럽게 4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레이저 커트를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스컬프처 커트가 레이저로 조각하듯이 하는 커트라 해서 스컬프처 커트. 그래서 레이저 커트를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러 가장 적합한 걸 고르자면 2번 스컬프처 커트. 얘 정의에 레이저라고 들어가 있죠. 다음 중 모발에 영향을 주는 샴푸 방법은, 얘는 하나하나 볼게요. 플레인 샴푸는 일반적인 2번 핫오일 샴푸를 보면, 핫오일 샴푸는 식물성 오일로 두발이랑 두피에, 아이고 두피만 적었네, 두발이랑 두피에 지방을 공급하는 샴푸 방법이에요. 지방 공급. 자, 토닉 샴푸는 어떤 효과가 있냐? 살균이랑 비듬 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요. 사실 암기라서 저희는 빠르게 합격해야 되니까 답을 보자면 답은 에그 샴푸가 되겠죠? 에그는 흰자랑 노른자랑 각각 효과가 있어요. 흰자는 세정, 노른자는 영양. 영양 나왔다. 답 3. 다음 볼게요. 피부의 부속 기관이 아닌 것은, 이거 완전 암기 문제죠? 4번 표피. 넘어갈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틀린 것 잘 표시해주고, 고압 증기 멸균법, 아포 생성균을 사멸할 수 있다. 완전 대표적인 거죠. 자비 소독법, 유리 제품, 주사기, 식기류 소독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다음 간헐 멸균법, 고압 증기 멸균법에 의한 가열 온도에서 파괴될 위험이 있는 물품을 멸균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건열 멸균법, 고무 제품에 사용하기 적당하다. 건열 멸균법에 적당한 제품은 유리나 금속이죠. 심지어 이론 책에도 고무는 불가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고무 아닙니다. 4번. 자, 다음 중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자, 이질, 파리죠. 답 3번. 패스.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는, 자, 오존층은 O3라는 화학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UVA, UVB 다 자외선이죠. SFP, 자외선 차단 지수 말하는 거죠. 근데 CFC, 이게 뭐냐면 염화, 불화, 탄소.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탄소 있죠, C. O3랑 탄소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탄소들이 다 O3, 우리 오존층에 있는 탄소를 다 뺏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되고, 얘 염화불화탄소 때문에 오존층 파괴되고. 그래서 혹시나 오존층 파괴, 막 온실가스 이러면 C 들어간 거 고르면 된다. 자, 다음 영업신고 시 구비 서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법문제. 사실 법문제는 외우는 거기 때문에 답 3번. 18번. 이 미용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거 완전 주는 문제죠. 1번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 맞죠? 일회용 면도날은 1인에 1고 영업장은 75룩스. 4번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과 개설자, 자격증 원본, 신고증, 물음표. 4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위생교육 200만원. 4번 화장품 4대 조건이 아닌 것은, 안전, 안정, 사용성, 유효성. 답 4번. 어렵지 않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문제. 결핵 환자가 사용한 침구류 및 의류에 대한 가장 간편한 소독 방법은,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건 간편한, 가장 간편한 이라는 걸 보면 석탄산소도, 자비소도, 크레졸소도 다 액체류에 담갔다가 쓰는 거죠. 확실히 소독은 되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가장 간편한 소독 방법은 아닙니다. 간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3번 일광소독. 햇빛에
노출시키는 거죠.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렇게 건조대. 자, 다음 번호 보겠습니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칼슘이 부족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피부 유형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칼슘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저희 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고 칼슘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피부는 민감해지겠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민감성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2번. 다음 문제. 연모제로 헤나를 진흙에 혼합하여 두발에 바르고 태양광선에 건조시켜 사용했던 최초의 고대 국가는? 문제에 고대 국가가 나오면 답은 95% 확률로 이집트다. 다음, 과산화수소의 특징으로 아닌 것은? 과산화수소 하면 뭐예요? 2.5에서 3.5% 비율로 사용하고 표백 탈취 효과, 그리고 상처나 구내염에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게 과산화수소의 특징, 근데 특성이 아닌 것은? 표백력이 없다? 1번 바로 있네요. 표백력이 있죠. 있다. 25번. 소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문제 잘 봐야 돼요. 가장 올바른 것. 소독, 멸균, 방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아니죠. 소독은 멸균이 된 상태를 말한다? 아니죠. 3번. 소독으로 방부는 가능하지만 멸균을 의미하진 않는다. 소독과 방부는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아니죠.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3번. 26번 보겠습니다. 두발 끝을 틴닝 가위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저희 보통 숫 외치죠? 두발 끝이 갖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자연스럽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숫을 치는 거고, 숫 치기 위해서 틴닝 가위 쓰는 거니까요. 자, 다음. 이용 기술의 근본이 되는 두부를 구분한 명칭 중 옳은 것은? 자, 크라운 어디예요? 두정부. 네이프 어디예요? 후두부. 사이드 어디예요? 측두부. 톱 어디예요? 전두부. 맞네요. 2번. 다음 중 피부색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히 피부색하면 멜라닌이죠. 다음. 이용업소에서의 면도날 사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면도날을 면체술 이외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레이저 컷 할 때 쓰죠. 반드시 일회용 면도기는 1인에게만 사용하고 직후 폐기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음 문제 볼까요? 면도질은 한 번 사용 후 깨끗하게 소독하여 손님에게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 말도 안 되는. 4번. 일자 면도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일회용 면도날은 1회에 한해서 사용한다. 아니죠. 계속해서 사용이 아니라 소독을 한 후에 사용합니다. 다음 30번. 다음 중 연모제 보관 장소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모제, 염색제. 염색제도 약품이죠. 약품 어디서 보관해요? 온도 낮고 어두운 곳. 답 2번. 자, 31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우 드라이어를 이용한 정발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문제 한번 싹 보고 당연히 가르마 부분, 측두분, 후두부 순서로 하죠. 당연히 1번. 다음 문제. 염색 시술 후 드라이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거는 이론책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염색 혹은 탈색 후 6일에서 7일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33번. 다음 중 최초의 이용사 직업은? 자, 보기를 보면 이건 이용사 이론책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원래 외과 의사가 환자들 머리를 자르는 것에서 비롯됐다.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발생되며 어패류가 원인이 되어 발병 유행하는 식중독은? 자, 식중독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 1번이랑 3번이 독소형,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이 감염형. 자, 그 다음 1번 포도상규균 식중독은 우유 같은 것에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틀리누스균 식중독은 육류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식중독이고요.
자, 2번 살모넬라 식중독은 육류, 어류 등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고요. 4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해수나 어패류나 아니면 플랑크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식중독입니다. 이렇게 알고 나서 보면 어패류가 원인이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유행하는 식중독은 4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되겠죠. 35번 보겠습니다. 이용사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항상 깨끗한 복장을 착용한다. 맞죠? 2번 항상 손톱을 짧게 깎고 부드럽게 한다. 맞습니다. 3번 이용사의 두발이나 용모를 화려하게 치장한다. 이용사의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4번 SPF 지수가 높을수록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다. 4번이 왜 답이 아닌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이용사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라는 문제인데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하죠. 그러니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6번 볼게요. 이용사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할 것. 조명은 75룩스 이상 유지할 것. 신고증과 함께 면허증 사본을 게시할 것. 4번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해서 사용할 것. 맞는 말이죠. 자, 면허증 사본이 아니라 면허증 원본이죠. 그러므로 정답 3번. 다음 37번 볼게요. 감호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통풍이 잘 되어 담 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착용감이 가벼워 산뜻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장시간 착용해도 두피에 피부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3번 색상이 잘 퇴색되어야 한다. 감호의 조건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자, 38번. 이 문제하고 자주 나옵니다. 다음 과거의 현성 또는 불현성 감염에 의하여 획득한 면역은 이게 과거에 내가 병에 걸려서 획득한 면역을 묻는 겁니다. 각각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에게서 받는 거죠. 어머니한테서. 그 다음에 3번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는 거고요. 4번 인공 수동 면역은 혈청에 의해서 얻게 되는 면역입니다. 그럼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 전에 내가 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그 병에 대한 면역이 생긴 걸 뜻하니까 지금 문제가 바라는 것과 같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 39번 암기 문제죠. 이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였을 때 벌칙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완전 손방. 자, 40번 문제는 문제 오류가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그럼 41번부터 다시 볼게요. 수정 커트 중에서 젤러 깎기 기법은 어느 경우에 사용되어야 가장 적합한가 하고 보기를 보시면 문제에서 수정 커트라고 물었죠. 근데 면체 라인 수정 시 말이 안 맞죠. 다음 전두부나 천정부 수정 시 수정 커트의 전두부랑 천정부 아니죠. 그러면 2번을 보면 뭉쳐있는 두발 숫부분 색채 수정 시 색채라는 게 명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자연스럽게 2번이 되겠죠. 42번 보겠습니다. 이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나열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이용사,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 감기. 맞죠? 미용사 1번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맞는 말이죠. 다음 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 아니하는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맞는 말입니다. 근데 4번을 보면
네일이죠. 손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 네일이랑 눈썹 손질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답은 4번. 43번 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름 개선, 피부 탄력 강화, 표피의 신진대사, 촉진, 맞는 말이죠. 미백, 색소 침착 방지, 멜라닌 생성, 맞는 말이죠. 자외선 차단, 산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4번 볼게요. 보습 제품,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여까지는 맞아요. 근데 피부에 탄력 강화는 보습이랑 연관이 없죠. 그러므로 답은 4번. 44번 보겠습니다. 블로우 드라이 스타일링 후 스프레이를 도포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스프레이 왜 뿌리죠? 고정하려고, 유지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답 4번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45번 볼게요. 헤어 컬러링 중 헤어 매니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어 컬러링 중에 헤어 매니큐어. 사실 이건 좀 강한 염색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강한 염색. 근데 1, 2, 3번 보기에 다 표백, 탈색. 매니큐어에는 표백이랑 탈색이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4번 블리치 작용이 없는 검은 모발에는 확실한 효과가 없으나 백모나 블리치된 모발엔 효과가 뛰어나다. 당연하죠. 강한 염색약이니까 탈색이 됐거나 백모에는 효과가 뛰어난. 46번 볼게요. 클리퍼를 사용하는 조발 시 일반적으로 클리퍼가 가장 먼저 사용되는 부위. 일반적으로 실기 수업할 때 클리퍼를 가장 먼저 어디 쓰죠? 당연히 후두부부터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스포츠 커트 할 때는 어디부터 들어가요? 전두부부터 들어가죠. 이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정지시켜 음식물이 부패되거나 발효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은? 근데 이건 보기 하나하나 볼게요. 멸균. 멸균은 병원성, 비병원성 및 포자를 가진 것을 전부 사멸하는 것. 이번 소독, 사람에게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하여 감염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소독의 정의고요. 3번 방부,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 및 작용을 제거 또는 정지시킨다 까지 보면 3번에 정지라는 말이 나왔죠. 미생물의 발육을 정지시킨다. 이거는 단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라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이런 비슷한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느낌표 2개. 자, 48번 보겠습니다. 아이론 퍼포먼트 웨이브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이론으로 하는 파마라는 말이죠. 보기 보면 콜드 퍼머넌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콜드 퍼머넌트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펌, 롯들을 사용해서 하는, 아이론 퍼머넌트와 일반 펌 동일한 방법. 벌써 틀렸죠? 그래도 다른 보기 한번 볼게요. 2번 열을 가하여 고온으로 시술한다. 맞고, 아이론 펌은 일제와 이제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아이론의 직경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컬을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답 1번. 다음 문제 볼게요. 장발형 고객이 각진 스포츠 머리 형태를 원할 때 조발 시 가이드 설정 지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저희 보통 가이드 잡을 때 어디로 잡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이드 잡고 일자로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죠. 그러니 탑 포인트. 다음 두부의 명칭 중 크라운은 어느 부위를 말하는가? 크라운 어디예요? 부정부. 쉽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1일 평균 탈모 개수는? 이건 사실 개수라서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50개에서 60개. 이거는 이번에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52번 다음 중 표피층에서 핵을 포함하고 있는 층, 다시 말해서 유핵층을 찾아라. 이것도 암기하는 부분이라 유핵층 하나밖에 없죠. 유극층.
다른 보기 한번 보면 과립증 대표적으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각화가 진행되는 층을 과립증이라고 하고 4번 투명증. 투명증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손발바닥. 다음 각질층. 각질층 하면 대표적으로 천연 보습 인자 있죠? 천연 보습 인자. 그러므로 답 1번. 다음 열을 가하지 않는 살균 방법. 보기를 자세히 보면 고압 증기멸균, 건열멸균법, 유통 증기멸균법. 셋 다 열과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4번 초음파멸균법 당연히 아니니까 4번. 54번 모발의 생장 주기에서 모발이 제거되는 휴지기의 기간. 이것 또한 암기 문제 3개월이 정답입니다. 이번에 외워두세요. 하이라이트. 다음 55번 인공능동 면역의 특성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전에 봤죠? 인공능동 면역 뭐예요? 예방접종. 이걸 알고 나서 보기를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생균 백신, 사균 백신 및 순화 독소의 접종으로 형성되는 면역. 근데 2번이랑 4번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항독소 등 인공 제제를 접종하여 형성되는 면역. 근데 4번은 뭐예요? 인공 수동. 그러니까 혈청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4번 아니고 1번 당연히 아니고 3번 아니고, 그렇다면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생활 주변에 있는 위생 해충 또는 동물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과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도 있었어요. 모기 뭐랑 뭐예요? 말라리아 또는 일본내요. 정답 3번. 다른 보기 보면 쥐, 패스트나 쯔쯔가무시병 맞고 벼룩, 발진열, 죄기열 맞는 말입니다. 파리, 콜레라, 장티푸스 또한 맞는 말이죠. 그러니 정답 3번. 57번 임의용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는. 이것 또한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그냥 딱 봐도 국가기술 자격 응시자, 수강자, 갑자기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세 복이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임용사의 감독을 받는 자, 미용실에 있는 인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탈모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샴푸 방법은 1번 손톱 끝을 이용하여 두피에 자극을 주며 샴푸를 헹군다. 손톱 끝 말 그대로 손톱을 사용한다는 말이거든요. 손톱을 사용해서 두피를 자극하면 두피에 상처가 남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닙니다. 2번 먼지 제거 정도로만 머리를 헹군다. 먼지 제거 정도로만 머리를 헹궈서 탈모 방지하기? 말도 안 된다. 다음 손끝을 이용하여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헹군다. 맞죠? 손끝이라는 건 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을 이용하여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헹군다. 맞는 보기. 다음 마지막 선지 보겠습니다. 샴푸할 때 브러쉬로 빗질하며 헹군다. 이러면 두피 관리에는 좋을 수 있지만 문제가 말하는 탈모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샴푸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3번 되겠죠? 이렇게 기출, 풀이 영상은 끝이 나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들만 가져와 봤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한 번씩 풀어보고 답 확인하고 시험장 가시길 바랍니다.